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조원진 의원의 새누리당 정대위가 지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외관 집회, 구미 집회 그리고 포항에서의 이른바 청년 세대를 위한 1박 2일 세미나까지 강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보다도 이 포항 세미나가 참 제가 볼 때는 독특했는데, 저는 오랜 못 참여했어요. 제가 그 기획안을 처음 볼 때부터 야, 이거는 굉장히 좀 큰 계획인데 이 중앙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실행이 될까?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을 지지하는 30대, 40대 이런 좀 젊은 층 모임인데 하여튼 좀 깔끔하게 행사가 잘 진행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새누리당 정대위 이제 당이 정상화되면은 최전방에 앞서 있을 이제 청년 리더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공교롭게도 이 울산에 이미 스케줄을 잡아놔가지고 그 포항에서 제가 30분간 미국 한국을 버리다라는 그 책을 좀 소개를 하고 발제를 하고 이 현재 이 북핵 사태에 관련해서 좀 발제를 하고 울산에 넘어가서 이 70년대 후반생들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정치하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들하고 좀 같이 만나서 예정됐던 겁니다. 고래고기 놓고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하자, 전반적으로. 하여튼 만나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친구들도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사실 우리 당을 계속 면밀히 보면서 야, 지금 이 한국당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돌파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고민하는 친구들이니까 잘된 만남이고, 또 이제 요즘에 지금 자유한국당 저 상황을 보니까 유여해 이 법학자죠. 독일에서 법학을 박사학위 받고 온 분이고 이제 수원대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이용원 사회안전방송 대표입니다. 이 둘이 지금 강력히 이 자유한국당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가고 있는데, 유여해 교수는 73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위고, 이용원 대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위일 겁니다. 아마 한 살 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자유한국당도 70년대생들이 깃발을 들고 지금 나간 거죠. 이용원 대표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갔고, 유여해 교수는 여성 최고위원으로 나갔는데, 공교롭게 우리 당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리더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리더로 내세워야 되겠다 하고 있고, 저 자유한국당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런 정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두 명이 깃발 들고 나갔고, 야, 이게 좀 간단한 것 같지가 않다, 뭔가 좀 흐름이 있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용원 대표도 잘 알고 유여해 교수도 잘 아는데, 아니 제가 친하다고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건 아닌 건데, 이 둘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좀 지켜봐달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당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제가 볼 때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다 무너뜨려서 흡수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장 사람이 중요하지 당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임명진 체제가 들어왔을 때, 제가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정당인데, 박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박 대통령 탄핵을 여론을 주동했던 자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히면 이 당이 탄핵 반대 투쟁을 할 수 있겠냐?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임명진 씨 표절도 잡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자유한국당 내에 있던 이른바 조원진 의원을 제외한 친박들은 뭐 하고 있었냐? 멍하니 있었죠. 멍하니 있었죠.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반성문을 써버린, 임명진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서 반성문 안 쓴 사람이 조원진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될 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받아먹은 친박들은 다 임명진한테 머리 숙이고 있는데, 이 당에서 그래도 임명진하고 맞서 싸운 게 바로 유여해하고 이용원입니다. 이용원 대표는
많이 알려졌죠, 보도로. 당시 청년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임명진 위원장이 불러서 너 이 당에서 데모 좀 해라. 점거 좀 하고. 당 점거에서 한마디로 임명진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좀 부역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임명진 정우택이 완전히 실권 다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까지도 머리 숙이고 그럴 텐데 이용원 대표가 그걸 거부하고 중앙위 소집에 나가지 않고 그랬다가 임명진한테 단칼에 잘려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정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건데 이용원 대표가 중앙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임명진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러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잘려도 지금 뭐 청년위원으로 이제 최고위원 선거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게 뭐죠? 저는 여의도에서 17년간 정치 매체를 하면서 수많은 그 청년짜리 무슨 명함 들고 다니는 말만 정치 지망생이지 거의 브로커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젊다는 특권이 뭡니까? 난 젊으니까 뭐 창의력이 뛰어나요? 상상력이 뛰어나요? 나 지금까지 젊다는 이유로 창의력과 상상력 뛰어나는 애를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더 구태적인 경우가 많죠. 그런 게 장점이 아니고 젊다는 거는 좀 실패하고 시련을 겪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상력과 창의력은 나이와 관계없고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이 뇌를 유연하게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은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재기할 기회가 한두 번, 두세 번은 더 있다. 그게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특권을 어떻게 살려내야 됩니까? 야, 이거 잘못된 적폐 권력이 있어. 내가 들이봐서 싸워. 그럼 목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가죠 뭐. 난 아직 젊으니까 기회 있겠지. 그래서 바른 말을 하라고 내준 특권이 바로 젊음의 특권이죠. 근데 희한하게 여의도에서 보면요. 오히려 저는 이 청년 어쩌고저쩌고 하고 명함 찍고 다니는 애들을 치고 바른 말을 하는 애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더 노예하게 막 검색해서 막 개파를 막 분석하고 그런 꼴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사실 포기했어요, 저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도저히. 이거 꼭 보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2012년 총선 때 지금 민주당에서 청년 비례대표 경선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경선을 한 겁니다. 영상 만들어 와 해가지고 올려놓고 애들 지정해놓고 중앙에서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잘라버리고 한마디로 배지 하나 던져주고 수백 명의 청년 하이나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개싸움을 시키는 정말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트위터에 그랬습니다. 걔네들 다 영상을 제가 보니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청년 노무현이 되겠다. 야, 노무현이가 어떻게 했는데 젊었을 때 정치를 3당 합당 들어올 때 무등에 올라타서 김영삼 그 당시 삼김에서의 막강한 실권력 앞에서 이 있습니다. 이걸로 뜬 사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은 저 당에서 청년애들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하이나들처럼 이 개싸움을 시키는데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중앙당하고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한 지원자가 380명 된 걸로 합니다. 근데 정말 380명 지원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단 한 명도. 야, 나는 보수에서는 저런 유형을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혁명을 얘기하는 좌익 내에서는 한두 명 있겠지 그러는데 똑같더라 이겁니다. 보수나 좌익이나 청년들 여의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냥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유형의 놈들만 남았구나. 그래서 완전 포기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라고 72년생 이하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책을 쓰고
조원진 의원하고 한 20여 명 우리 정대위 관계자들 그 영덕 워크숍 갔을 때 제가 그걸 발제를 했는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전체 발제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죠. 야, 이게 낡은 386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밑에 세대가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포럼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때 광우병 난동도 벌어지고 무상복지 파퓰리즘 벌어지고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이게 이 포럼의 대우를 유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포기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부딪혔던 세력이 바로 지금 탁현민, 시사인의 고재열, 제가 그때 그 친구들 저랑 한 살 정도 차이들인데 너희들은 야 우리 세대의 거의 이완용급들이다. 낡은 386 구태 권력에 붙어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나 보자 했더니 지금 또 탁현민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정권을 망치고 다니고 하도 한심한 꼴들을 많이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세대하고는 난 안 어울린다. 그냥 정신 똑바로 막힌 세대와 관계없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원 대표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참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자유한국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임명진이 그냥 들이받는 사람이 있구나. 물론 저는 과거에 알았죠. 왜냐하면 박세현 주필 등등과 저격수다 할 때 그 영상, 장소, 기술 협조를 해준 게 이용원 대표의 사회안전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지만은 이분이 그렇게 정치에 깊이 들어간 줄 몰랐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한 칼 쓰더란 말이죠. 그런데 유여애 교수도 좀 오랫동안 잘 알았죠. 유 교수가 또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방송도 많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진행해줬고 저하고도 방송 자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임명진 체제 때 윤리위원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해 교수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 박근혜를 지우겠다는 임명진 체제 때 윤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180도 변신했다 그러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명진의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임명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훨씬 가까워요. 유해 교수는. 그래서 이번에 여성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유해 교수가 지금도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자 보세요. 원우철이라는 친박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원우철 후보가? 친박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의 박자도 안 꺼내고 당대표로 거의 유력한 홍준표? 무능부패한 박근혜 세력 다 지워버리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해 교수는 나가서 박근혜 지켜내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임명진 때요? 제가 임명진 표절을 잡았을 때 이 임명진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윤리위원이 유해 교수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상의를 했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공당인데 너희 비대위원장이 지금 논문 표절 걸렸는데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유 교수가 윤리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는 열린 정당인데 저는 당원이 아니지만 평당한 협의회 사무총장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제소를 들어오면은 형식과 절차상 저거는 안 받아주면 안 된다. 그건 받아주는 게 맞다. 그게 공당 아니냐 그래서 그 반대하는 임명진 세력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비대위원장 표절을 잡아서 그 당에 접수하러 들어오는데 그냥 안 받아주고 쌩까면 끝나는 건데 유여애 교수가 그냥 막 싸워가지고 결국 접수까지 시켜버렸거든요. 제가 가서 기념사진 찍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 가만히 있으면은 윤리 가지고 잘 지내고 지금 그 당에서 원래 적반하장이라는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일 한 거예요. 유해 교수 입장에서는. 근데 맞으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표절 충분히 제기할만 하고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당원들이 가서 제소하겠다고 받아주는 게 맞거든요. 그 싸워서 돌파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희경 표절 논란 벌어졌을 때 이 전경련이나 이쪽에서 푼돈 얻어먹고 있던 보수파리들 전부 다 전희경 표절 비호하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전희경 표절은 심각하다 얘기했던 거의 유일한 사람도 또 유해 교수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용원 대표 청년 최고위원 나온 사람과 유해 교수 여성 최고위원 할 말들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여의도를 다니는 이 청년 브로커들과 달리 막 계산을 심하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거 막 떨어져 봐야 뭐 내가 죽냐. 뭐 김진태 의원 자주 쓰는 뭐 1000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바른 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 당도 이제 이 청년 조직을 만들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계속 머리를 쓰는 게 그겁니다. 야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뭐 심지어 지금 정광용 패거리 등이든 청년 뭐 인재만 들어왔다 하면은 이 맡겨가지고 애를 앞에 내세워서 나팔수로 쓰고 이용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도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야 이용당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용해야 되겠구나. 막 브로커들끼리 막 전쟁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청년 인재를 키우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바른 말 하게끔 험하지만은 고든 길 가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청년들을 키워나가는 방식이지 온실 속에서 나팔수로 키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방목이라 그러죠. 목장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풀어놓는 거죠. 들판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크냐? 아니 그래서 사실은 혼자 크는 거예요. 저는 젊은 애들을 조직에서 막 교육을 해서 키워나간다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거 불가능하고요. 느슨하게 풀어놔야 돼요. 느슨하게 풀어놔서 혼자 개척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쵸 말처럼 쉽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해내야 돼요. 그거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최악의 사례는 바로 지금처럼 청년들 갖다가 이렇게 가둬놔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 우리 당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어쨌든 이용원하고 유여애는 무슨 세력에 막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독자로 그냥 막 밀고 가는 거거든요. 저건 왜 저러냐? 저 세력으로 키웠던 애들이 바로 전희경이나 뭐 신보라 이렇게 전경련 돈으로 키워진 애들이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전경련이 거의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누구 지금 밀 데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둘이서. 우리 당도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 물론 저 당은 지금 뭐 저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우리 당은 시스템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됩니다. 이번에 포항 세미나에서 드러났듯이. 근데 저는 이제 그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근데 세미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걸 계속 우리가 가둬놓고 계속 이렇게 막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그 방식은 아니다. 다른 모델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 당에서 인재들을 키워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네 당도 지금 잘 추스리지 못하면서 왜 남의 당 개입하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 갔을 때 현 소속은 자유한국당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은 우리 당을 더 많이 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유여애 교수, 이용원 대표, 당 달라도 꾸준히 저와 인연 이어가는 친구들이고, 이분들이 뭐 최고위원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저랑 또 이어갈 겁니다. 우리 당은 보수에서의 일당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당인데 지금부터도 인재들을 계속 엮어놔야죠. 그래서 가급적 좋은 인재들 더 많이 데려와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래 그 유여애나 이용원 정도는 최고위원은 만들 수 있어야죠. 원래 이 당대표의 홍준표니 원유철이니 신상진 나오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무너진 당이면은 유여애나 이용원 정도가 깃발 들고 당대표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정당이니까 최소한 최고위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가 당권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3개월 안에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그때 그거를 그래도 받아서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사람도 이어야 아마 이용호일 거다. 좀 덜 무너지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자유한국당 무너져도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바뀌게 될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너 자유한국당이냐 새누리당이냐 이게 아니고 사람의 실력과 인간의 그 꽉 찼냐 좀 덜 찼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그릇 크기, 실력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에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결국은 같이 모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자유한국당 선거에 대해서 좀 뭐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없겠죠. 있는 분들이든 없는 분들이든 잘 보고 만약에 유여의 이용원 대표 후보들이 최고위원회 입성이 되면 그 자체로 보수 전체의 세대혁명의 전조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 당 사람들은 저러면 자유한국당 잘 되지 않냐?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 홍준표가 되는 순간에 저 당은 이미 안 되는 거니까 사람을 키워나가자. 사람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정말 바르게 그래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회의 장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